요가로 풀어보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생활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이런 큰 틀 속에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모두에서는 전체, 서론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다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폭력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살기 좀 겁나지요. 여성들이 밤늦게 어디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워진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난폭해진 게 이제 사회 문제화 돼서 청소년 문제가 아주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반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폭력의 문제가 왜 요가에서는 가장 큰 주제로 잡고 이것을 수행하는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힘으로?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 폭력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내가 상대한테 폭력을 당하면 나는 그보다 더 큰 폭력으로 가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폭력으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나 국가나 세계는 그 어떤 강압적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솔해 가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쭉 우리 역사의 주류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거창하게 국가 역사 여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워낙 이게 방대하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제 큰 주제가 우리가 행복을 주제로 한 거잖아요. 행복을 주제로 한 건데, 행복하게 하는 삶 속에서 폭력성이 상대에만 있을까? 나한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때 폭력성이 일어나나요? 나는 전혀 폭력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아주 시험을 너무 잘못 봤을 때 아마 있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고 아주 그냥 엄청난 폭력적인 마음이 안에서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강압적인 힘으로 뭘 아이들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이들은 더 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나 안에 폭력성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요즘에는 모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금년에. 아직까지는. 근데 모기가 엥 하고 자는데 오면 성질이 딱 올라오죠. 신경이 딱 곤두서고요. 그래서 있을 때 딱 하는 순간 어때요? 그 감정 속에는 뭐가 있나요? 폭력이 있습니다. 그 희열은 그 다음에 오는 거고, 때려 죽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극히 작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에 뭐 학교 선생님, 아까 선생님 계시다고 했는데, 사랑의 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찬반 양론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사랑의 매라는 게 그게
뭐 교육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제재를 한다는 것은 그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으로, 그러나 사랑의 매라는 것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용어를 우리 쓰고 있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이미 내가 매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저도 참 성질이 많이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그냥 손만 안 댔다 뿐이지 언어 폭력 심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가 매를 들어서 한 대 치는 순간 내 안에 감정이 굉장히 고조돼 올라온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한 대 한 대 더 가할 때마다 내 속에 폭력성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속에 이런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비폭력을 가르칩니다. 아힘사라고, 인도 말로 아힘사 그래요. 아힘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쪽에 이제 불교적 용어로는 불살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불살생보다는 아임사, 비폭력이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요가 경전에는 이 아임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폭력이 자기 마음속에서 확립이 되면 적이가 없다. 나 안에 누구하고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해볼만 하죠. 예. 그게 평화잖아요. 내 안에 폭력성이 없는 그 속에 또 다른 화두를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폭한 동물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론상에 사자, 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표범, 호랑이, 뭐 치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난폭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야수들이 폭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 야수들은 엄청나게 아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해낼 동물들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약해도 양이 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약하고 평화로운 동물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야수들은 멸종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한 자연의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태초 이런 때는 이런 야수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진화라고 해야 될지 어떤 변천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자가 풀을 뜯을 때. 예. 그러면 이미 그 다른 약한 동물들을 안 잡아먹어도 되겠죠. 예. 어쨌거나 그런 야수들하고도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그럼 많이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적이가 없으면 그 야수들도 해치지 않는답니다. 이게 동물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예요. 내가 상대를 해칠 의사가 없으면 그 야수들도 안 해친대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익하다는 거죠.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기적인 어떤 그 욕구, 욕망,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폭력은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뭐 사실 그 폭력을 안 써도 되죠. 남보다 더 뛰어나게, 더 많이, 혹은 어떤 드러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데서 폭력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이기적 욕구, 그 이기적 욕구를 집착하는 집착, 그것이 점점 더 축적이 돼서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수단이 결국 폭력입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 5가지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비폭력, 폭력을 쓰지 마라.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건데, 거짓말, 이게 말을 쓸데없는 이랬다 저랬다 망령되게 말하지 마라. 불망을 하고 이렇게 다음에 얘기할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그리고 남의 거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지난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인을 하겠어요? 나의 이기적인 욕구에 대한 집착이죠. 그래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이런 폭력이 있는 한은 내 마음이 항상 그쪽 거칠은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가에는 어떤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요가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요가 이제 체조를 할 건데 그 체조를 왜 하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몸이 거칠어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몸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와지는 이거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요가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우주 에너지가 이렇게 내 안에서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기라고 그러죠, 기. 기라고 하는데 이 기가 내 몸 안에서 조화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돌아가고 있죠. 내 몸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리고 탁하기 때문에. 이제 탁하게 이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얘가 최근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의원 한 분이 단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일주일을 단식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그 단식할 땐 꼭 이렇게 관장을 시켜서 장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렇게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에 갈수록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데. 네. 그게 자기도 놀래고. 그래서 사흘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럼 10일 하자.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뭐가 그렇게 나오느냐고. 그것도 조금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도 너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해서 18일을 했어요. 안 죽나? 그래도 또 나오는데 내가 지겨워서 이제 그만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이 그만큼 뭐가 됐다고요?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고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요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하고 만났을 때 딱 보면 아무리 생명 부지의 초면이라도 딱 보면 저 사람 어떻구나 하고 금방금방 알아차려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저 사람 화가 났네. 저 사람은 뭐가 좋은 일이 있나 봐. 저 사람 씀깔 있게 생겼네. 금방금방 알아차린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거칠어져 있고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남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예민한데 나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것이 요가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자유롭게 되고 이제 고요해지면 감각이 이렇게 철수가 돼요. 밖으로 향해 있던 내 시각과 의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꼬라지가 이런데 맨날 남 탓만 했구나 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내 욕구가 내 안에서 정제되거나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투사돼 나가는 게 그게 폭력성이거든요. 그게 폭력성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책임 전가까지 시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여유롭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기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시각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 쪽으로 아니라 내 쪽으로 돌리는 거죠. 내가 남을 해칠 이유가 없는데 남이 날 해치진 않아요. 저는 이제 항상 경전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우리 제자들한테 합니다. 야,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초인류 강국인데 돈도 많고 뭐 쌀도 식량도 많고 전 세계를 저렇게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그 없는 나라 그 또 회교 국가들은 또 못 살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 갔다가 식량을 지원해주고 뭘 도와주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만약에 지원해준다 해보세요. 거기 그 무역센터를 갖다 쳐박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안쓰러운 거죠. 그게 이제 국가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힘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다 다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결국은 네가 말 안 듣는다. 우리는 이제 뭐 남북 문제도 세상에 자기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쩍 그어놓고 분단시켜놓고 나서는 어째 그렇게 우리 좀 이렇게 좀 평화 협정을 맺고 뭐 외교 광고 매주 하면 뭐 순식간에 다 될 텐데 꼭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그거 아닙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해서는 문제가 우리가 쥐도 막다른 골목에 돌아서서 문다면서요. 죽을 때 죽더라도 물고 죽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폭력성들이 집단화되기 시작하면 이건 참 겁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 문제지만 어쨌든 내 안에 폭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폭력이 나오죠. 만만한 사람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성을 우리는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요가 수행의 큰 하나의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가 수련과 수행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정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라는 건 두 가지죠. 몸을 정화하고 의식을 정화하는 것.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을 아세요? 낮에도 이제 어떤 불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에 가면 뭐 내려놔라, 놔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걸 놓지 뭘 붙잡고 그러냐고. 놓으면 될 걸.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는데요? 막연하잖아요. 그 놓으라고 그러는데 뭘 놓냐고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놓으라는 거죠. 내 안에 폭력성,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 남에게 돌아갈 것을 내가 취하는 것들, 이런 거 나 안에 있으니까 이걸 놓으라는 건데, 그냥 놀아. 근데 내 안에 그런 거 있다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너한테 있다 그러죠. 너는 이기적이야, 맨날 그러고. 오늘도 두뇌가 끈질게 그런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당신이 이랬잖아 하고 두뇌가 막 계속 제 앞에서 언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고 그러고. 아마 결혼해가지고 여자까지 그러고 아마 전에 더 심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그 싸움이 왜 일어나던가요? 아주 작은 것. 그런 것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떤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전가시키면서 그거를 힘으로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앉으려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공감하고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오늘은 주제가 이제 아임사.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 아임사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계시죠. 예, 마하트마 간디죠. 근데 역사가 참 불행한 것은 그분은 그분 시대에 인도의 계급도 다 없앴어요. 그 바람에 총 맞아 죽었어요. 그 계급을 없애는데, 그래서 계급을 가지고 있는 브라만들에 의해서 사살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 인도 같은 데가 지금 가보면 비참합니다. 저 캐시미르 지역 같은 데는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거가 인도의 최고 정신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인데 거기 지금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그 회교도와 힌두교도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래 그 힌두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힌두교라는 게 이제 이게 종교화돼서, 근데 힌두이즘은요, 이 세상의 어떤 이념보다도 뛰어난 이념이 힌두이즘이에요. 거기는 모든 존재를 다 신적으로, 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다신론이라고 해서 또 막 욕을 해요. 신이 하나지 무슨 신이 그렇게 많냐.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신으로 본다는 건 뭔 얘기일까요? 존경하고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회교도가 인도에 와서 그렇게 커져 나갔던 것도 전혀 문제 안 삼았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힌두교도 이게 종교화가 되면서 자꾸 이제 교조화되면서, 그러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살인하고 테러하고 지금 심각하거든요. 사회적 불안이 아주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평화지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갈등과 어떤 이런 것을 증폭된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 안의 평화, 그것은 바로 비폭력이 확립됐을 때 이루어진다. 적대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그게 그 비폭력이래요. 아임사 정신이랍니다.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래도 그렇게 될 때 나는 위대한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디 갈 수는 있고, 근데 이게 수련을 해보면 재밌어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아주 사랑하고 그래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사나, 우리가 이제 요가 체조를 이제 인도 말로 아사나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몸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안 해요. 하다 보면 아프면 안 하는 겁니다. 왜 아플까요? 예. 그게 굳어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 부드럽게 풀면 되는데, 그럼 부드럽게 푸는 걸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풀어질 거 아닙니까?
골고루 근육을 움직이고 관절을 움직이고 그래야 이제 수영보드 가지 마냥 그렇게 부드러워질 건데, 그러면 신진대사가 잘 되고 그러면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는데, 아프면 하다가 딱 멈추고 안 해요. 또 잘 되는 것만 하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요가를 요즘에 보면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참 많이 없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나를 보는 훈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가 이기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것이 극다화에서 나온 것이 폭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성취하는 게 있어야지, 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갈수록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속에 평화를 꿈꾸면 평화가 오고요. 건강을 꿈꾸면 건강이 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품으면 풍요로움이 옵니다. 안 믿어지죠? 저는 그거를 그대로 삶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저는 뭐 크게 돈을 잘 버는 직업도 아니고, 사람들 한 9명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내가 궁하지 않습니다. 늘 넉넉합니다. 참 이 에너지의 법칙이라는 게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뭘 이루고자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냐? 이율배반적 사고 속에 살아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데, 벌고 싶다 하면 돈이 많이 있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품으면 되는데, 맨날 나는 가난해, 나는 맨날 요 모양이야, 요 꼴이야, 요거를 요 속에 묻혀 있다. 부정적 에너지를 내가 끌어오고 있다는 거죠. 가난을 내가 늘 안고 사는 거죠. 쪼들림을 늘 안고 살아요. 여기에는 풍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좀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도 우리 이 화두 속에 있는데, 만족하면 세상을 다 얻는 거죠.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주의 섭리고 법칙이에요. 종교적 언어를 쓴다면 신의 축복이죠. 우리의 생각하고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야수와 순한 짐승들 얘기했잖아요. 야수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 가들이 더 번성하고 더 세상을 지배해야 숲을 지배해야 되는데, 가든 갈수록 숫자가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순한 동물들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요.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 몇 마리씩 막 낳아버려요. 사자는 잘 낳지도 못해요. 종족 번성하기도 겨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하면 그냥 우리는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요가 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아까 단식 얘기하셨죠? 예. 그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단식은 철저한 과학입니다. 우리가 굶는 행위와 단식이라고 하는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단식은 굶는 게 아니라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그건 뭐 차이가 있냐? 이 굶는 건 없어서 굶는 거고, 단식은 먹을 게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안 먹는 거죠. 그 차이인데, 여러분 사람이 물만 먹고 얼마나 생존이 가능할까요? 43일? 그러면 지율 스님은 벌써 죽었어야 돼. 지율 스님 누군지 아시죠? 도롱뇽을 살려주세요. 90일 했어요.
2번이나. 커피도 줬다. 뭐 나중에 들었는지 모르겠지. 예, 근데 어쨌든 90일 했고요. 원기 스님이라고요. 7원에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분이 77일을 했습니다. 80년대인가 7년인가 하여튼 그때 한 걸로 제가 기억. 그분이 그래서 책도 낸 거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케 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왕에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유지합니다. 하나는 상대 에너지인데 이 상대 에너지가 뭐냐면 영양가예요. 고기, 동물들 속에 있고, 풀 속에 있고, 또 열매 속에 있고, 땅에서 나는 그런 이제 뿌리 속에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각종 영양소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이랄지, 비타민이랄지, 미네랄이랄지, 다양한 당분이랄지, 이런 염분이랄지,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칼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양소잖아요. 그러면 단식을 한다는 것은 요거만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걸 만들어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산소라는 거. 근데 요가에서는 산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도 말로 그대로 하면 꾼다린이라고 부릅니다. 꾼다린이, 이게 절대 생명 에너지죠. 절대 생명 에너지. 우리말로 하면 그냥, 기예요. 한문으로 쓰면 기고, 우리말로 하면 숨. 이것이 존재했을 때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런 것들 없잖아요. 그럼 단식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절대 에너지를 단절한 게 아니고 상대 에너지만 단절한 거예요. 영양소만. 그래서 석 달 정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석 달 동안이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분해가 되가면 근육이 분해되는 정도까지 가요. 예. 그러니까 뼈와 가죽만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물은 물론 먹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로 이게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순간은 안 죽는다. 그러면 왜 단식을 하면 정화가 될까요? 아까 그 의원이지요? 우리가 영양가를 섭취를 하지 않으면 내 몸 안에 축적되는 영양소가 내 몸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분해를 시켜요. 개구리, 곰, 뱀 생각하시면 돼요. 겨우 내내 굴 속에 땅 속에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아서 나오잖아요. 몇 달 후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거기는 물도 안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분해되죠. 그런 속에 이제 불순한 것들, 노폐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관장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식을 하고 나면 피부가 애기처럼 아주 맑아져요. 왜 그럴까요?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모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들면 검버섯 나는 거 알죠? 그게 독소예요. 아토피, 알레르기 독소가 밖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음식 잘못 먹고 내 안에 체질이 잘못되어서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영양가를 끊어서 내 몸이 분해돼서 정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콧구멍으로만 숨 쉬는 게 아니라 세포로도 숨을 쉽니다. 지렁이처럼. 그래서 우주의 이 에너지를 내가 내 몸에 충만하게 하죠. 그래서 아주 정신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져요. 그 양반은 단식하면서 다 했어요. 그때 시의회에서 마산 분리문제 때문에 막 단상 점거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가서 하기도. 예, 힘이 모자르질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각기 체력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이 약한 분들은 굉장히 힘드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조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정화의
가장 대표적인 종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이유도, 단식에서 병 낫는 분 참 많습니다. 우선 위장병, 그 간, 콩팥, 이런 것들이 다 정화가 되죠. 그리고, 혈압 수치도, 지금, 최근에 이제 40몇 살, 7살인가 먹은 두 머스마들이 지금, 이제 하나는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이래가지고 이제, 천안매불길이 와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굶습니다. 지금 준비 들어갔는데, 굉장히 두렵죠.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 하는데, 지금 아주 씩씩하게 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이 들어가면 혈압도 바로 정상. 왜냐하면 염분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저혈압은 힘들어요. 좀 힘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혈압은 단식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운데, 또 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혈압이라는 게 낮고 높다는 것은, 이 낮은 거는 뭐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갔는데 못 올라오잖아요. 고혈압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고혈압이고, 나갔는데 해소 안 되니까 저혈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동맥과 정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피 안에 있는 그 혈관도 정화가 되니까요. 여러분, 콩팥이 심하게 오염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콩팥에서 피를 걸러야 되잖아요. 그 투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콩팥에서 걸릴 수 있는 기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릇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피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늘 새로 만들어져요, 새 피가.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나오면 다 더러워져 버리는데. 그게 심한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도 그거 소용없잖아요. 하루도 못 넘어가서 또 맞아야 돼요. 또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의 몸에서부터 나의 마음, 의식들을 이제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면, 나도 이렇구나. 몸은 이렇구나. 내 의식은 이렇구나. 내 마음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내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조금씩 우리가 관계하는 게 달라져요. 모든 게 밖으로 투사됐던 것이 내 안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가 동작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 7개라고 그랬죠? 7종류.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앉는 것부터 했어요. 아사나라는 게 뭐냐 하면 앉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아사나 요가 하신 분들 그렇게 얘기 들어봤죠? 무슨 아사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사나라는 말이 인도 산스크리트어인데 앉다 그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앉는 거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죠. 견고하게는. 그 다음에 안정되게, 아주 평화롭게 앉아 있어라. 다시 말해서 이 아사나 이름 중에 파드마라는 게 있어요. 파드마 아사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꽃 같이 앉아라. 연꽃이 어때요? 물 위에 동동동 떠 있는 거죠. 아주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앉으라는 거죠. 그게 연화자라고 불러요. 이제 인도 말로는 파드마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렇게 앉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뒤꿈치를 한 가운데로 딱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상체를 완전히 숙여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내 가지고 꼬리뼈를 세우시라고요. 최대한 여자분들은 회음이 이렇게 숙여서 회음이 바닥에 닿는다 할 정도에서 꼬리뼈를 꺼내서 딱 세우면 여기가 서요. 근데 보통 잘못 앉으면 여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등을 절대로 펼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꼬리뼈를 완전히 세워놨을 때 가슴이 펴지면서 어깨가 내려갑니다. 근데 등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는 올라갑니다. 사관생도가 되죠. 그리고 이 어깨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불안정해요. 이 항상 가슴은 확장되어 있을 때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손을 이렇게 놓는 이유도 어깨를 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부처처럼 앉았다. 그래서 뭐 이래 하고 있으면 막 불결하고 막 성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뭘 모르면 아주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앉을 때 이렇게 기본으로 앉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자, 이번에 앉아서 하는 6가지 동작을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으로 숙이는 것 해볼게요. 자,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내세요. 옆으로 앉아보세요. 예.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꼬리뼈를 최대한 꺼내세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단다아사나라고 합니다. 단다아사나. 다리 펴서 앉다 이런 의미인데, 자,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발등을 왼쪽 허벅지 대퇴부에 올려놓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바닥에 닿도록. 그리고 이 다리가 바로 세워지도록 합니다. 뒤꿈치가 간 가운데로 오게. 발이 안 넘어가도록. 다 하셨죠? 네, 해보세요. 자, 이제 그 왼쪽 발목을 쭉 끌어당기세요. 발가락만 끌어다니지 말고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잡으세요. 양손으로. 뭘 꿍꿍대요. 자, 그랬죠? 그 상태 그대로 등을 구부리지 마세요. 고개 드시고 그대로 아랫배부터 붙여갑니다. 예, 그대로 아랫배부터 붙여가세요. 예, 숨 호흡하시고 안 내려가도 좋아요. 그냥 그대로 발목 당긴 채, 예, 발목 당긴 채 이렇게 잡고 그대로 호흡하세요. 그대로 호흡합니다. 고개 드세요. 예. 그래서 아랫배부터 이렇게 쫙 붙여 내려가서 대퇴부하고 자기 몸이 밀착이 돼야 되죠. 어린 반푸너치도 없네요. 예, 그만 놓으시고 그대로 계세요. 등이 너무 아파요. 등이 아파요? 등이 아파요. 등이 많이 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봐드릴게요. 한 번 더 합니다. 자, 다시 발끝 쫙 당기시고 엄지발가락, 엄지와 검지로 잡고 아랫배 힘 빼면서 내려갑니다. 예.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예. 되게 당기죠, 뒤에. 네. 예. 들어 마시면서 일어나시고, 예. 다리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 예. 자, 이제 다리 바꿔 놓으세요. 예. 바꾸세요. 자, 역시 뒤꿈치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리가 옆으로 안 나가도록. 자, 오른쪽 발목을 딱 당기세요. 자, 엄지발가락 잡습니다. 발목 당겨서. 자, 내쉬면서 쭉 내려가세요. 등을 구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들어 마시면서, 아이고, 전부 할머니 과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숨 들어 마셔 발목을 쫙 당기시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쭉 요가 체조는 빨리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그 뭐 깊이 잘 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자, 두 다리 앞으로 내서 다리 가볍게 흔들어서. 예. 자, 지금 한번 느껴보시죠. 다리 느낌이 어떤지. 지금 느낌. 가벼움을 느낄 겁니다. 예. 만약에 많이 괴로웠으면 굳어짐이 심한 분이죠. 예. 자, 이번엔 두 다리 같이 할게요. 발목을 바짝 당기시고, 자, 엄지발가락 잡으세요. 양손으로. 그대로 한번 다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라 좀.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예, 내리시고. 자, 다리 긴장을 푸십시오. 자, 다음에는 왼쪽으로 무릎을 구부려. 저쪽을 볼까? 예, 예. 두 다리 왼쪽으로 무릎 구부려 앉아보세요. 자, 무릎을 구부리는데
예, 요렇게 넣으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초심자가 돼서 무릎을 많이 벌리면 더 안 넘어가니까 발목은 옆으로 놓으세요. 기역자로 꺾어지도록. 자, 손을 깍지 껴서 위로 쭉 뻗어 올려보세요. 완전히 이 등을 다 펴세요. 그대로. 예. 쭉 펴시고, 그대로 자기 구부려 놓은 쪽으로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넘어가세요. 예. 쭉 넘어갑니다. 그대로 계속 계세요. 호흡하면서. 예. 김 국장님은 이쪽으로 넘어가. 이쪽 발 구부려 놓으세요, 안으로. 아, 다쳤어요? 아니요,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아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자, 자기가 자극 왔던 데가 어딘지 알겠죠? 손 내리시고요. 자, 어딘지 지금 느껴지지요? 예를 들면, 옆구리가 당길 수도 있고, 이쪽 대퇴부, 왼쪽, 구부려 놓은 대퇴부 쪽에 자극이 올 수도 있고, 자기 몸의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자기가 많이 고통스러웠다? 좋은 데일까요? 나쁜 데일까요? 나쁜 거죠. 거기가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면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까 그대로 손깍지 쭉 뻗어 올리시고, 자, 다시 자기가 구부려 놓은 쪽으로 갑니다. 숨 내쉬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숨 쉬면서요. 예.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려서 팔 내리시고, 예.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 이제 느낌 그대로 가지고 반대편으로 앉습니다. 예. 자, 다시 손을 깍지 껴서 쭉 위로 뻗어 올립니다. 쭉 뻗었어요. 귀가 닿도록 내쉬면서 그대로 발을 구부려 놓은 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숨 내쉬세요. 우리 김 국장님은 그냥 왼쪽으로는 하나도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자, 아까 하고 지금 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자, 심호흡 하시고, 다시 내쉬면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려서 내려놓으시고. 자,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비교해 보세요. 아까 반대편과 지금이 어디가 더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지죠? 이게 자기 몸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쪽이 더 나쁘구나. 그걸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더 고통스러웠던 쪽으로 다시 한번 앉으세요. 부위가 다 안 돼. 둘 다 안 돼? 그래도 부위가 달라. 아, 부위가 달라? 그럼 어쨌든 자기가 어쨌든 안 좋다. 예, 자, 손을 깍지 껴서 쭉 뻗어 올리시고, 그쪽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세요.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내리시고, 두 다리 앞으로 내서 쭉 뻗어 다리 긴장을 푸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주로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옆구리하고. 어떻습니까? 느낌이. 예. 자, 다음은 비틀기를 하는데, 비틀기가 여러 동작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자,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 놓으세요. 이건 그렇지. 그리고 손을 이렇게 뒤로, 어깨 넓이에서 뒤로 짚어서 몸을 비스듬하게. 예. 자, 거기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에 올려놔 보세요. 무릎에. 예. 이건 저녁에 TV 보다가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반대편 바닥으로 던지고, 고개는 반대편으로 돌려요. 그렇습니다. 숨 내쉬면서요. 쭉쭉 호흡하세요. 가능한 무릎을 낮추고 고개는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렇게 비틀어지죠? 예. 호흡하세요.
아이고, 저는 뭐 하나도 안 되시네. 어떻게 하겠나. 들어 마시면서 세우시고, 한 번 더 다시 내쉬면서 쭉 갑니다. 아니, 했던 쪽. 예. 예. 무릎을 넘기세요, 무릎을. 그렇습니다. 쭉 무릎을 더 넘기세요. 들어 마시면서 세우시고. 자, 몸 느껴보셨죠? 자, 이제 반대로. 어려운 동작은 아닌데 여러분의 몸이 너무 많이 굳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은 바닥으로, 고개는 반대로, 상체를 반대로, 더 잘 돌아가는지요? 안 돌아가기도 하고, 들어 마시면서 세우시고, 자, 한 번 더 다시 토하면서, 자, 들어 마시면서 세우시고, 두 다리 펴서 앉으시고, 바로 앉으세요. 자, 더 많이 돌아갔던 데가 있죠? 안 돌아가는 데가 있죠?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그쪽이 더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이 더 굳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돌아간 쪽엔 그만큼 이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쪽을 더 해서 이쪽과 이쪽을 같은 대칭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죠. 자, 안 되는 쪽 한 번 더 할게요. 자, 자기 안 됐다고 생각하는 쪽.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바닥으로. 예. 들어 마시면서 세우시고 한 번 더 다시 쭉 떠요. 예, 아까보다는 전 돌아가네요 이제는. 그만큼 달라지잖아요. 들어 마시면서 세우시고, 예, 바로 앉으시고 편히 앉아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또 느낌을 가져가 보세요. 자, 이제 후구를 해야 할 차례인데, 앉아서 후구를 하는 것은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욱 씨, 이쪽으로 해서 무릎을 바닥에 대서 일어나서. 예, 무릎을 이렇게 바닥에 대서 세우고, 무릎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 넓힙니다. 자, 왼손으로 돌려서 이 발 뒤꿈치를 잡아보세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으라고. 예, 이걸 엉덩이 뒤 밀고. 네. 자, 고개 바로 하고. 자, 내쉬면서 팔을 쭉 뒤로 제껴서, 고개 뒤로 제끼고. 예, 잡고. 옳지. 고개를 뒤로, 이렇게. 그대로. 예. 내리라고요? 아니, 그냥 쭉 내라고요. 어디로 낼까요? 그냥 잡고 이렇게 뒤로 제끼라고. 예, 그렇지. 예. 다요? 예. 다라고요? 아니, 그냥 그대로 들어 마시면서. 이게 몸이 부드러워서 이게 잘 갑니다. 자, 이거는 너무 무리가 되니까, 무리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앉는 자세로 앉아봐요. 이쪽으로 해서. 아니, 예. 이렇죠.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세요. 무릎이 닿도록. 자, 이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비둘기 자세. 이렇게 한번 자세를 해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보세요. 이게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꼭 해야 되는데, 다리가 새총처럼 옆으로 안 나가도록 하고, 정확히 무릎이 닿도록 합니다. 무릎. 예. 자, 그리고, 왼쪽 손은 무릎에 놓고, 오른손은 가능한 발 쪽으로 끌고 오세요. 아니요, 요 발 쪽으로. 예. 그래서, 자, 쭉 뒤로 제끼면서, 이 대퇴부를 쭉 자기 체중으로. 예. 당겨요, 안 당겨요? 당기죠? 허리, 그걸 뒤로 제끼지 마세요. 고개는 세우고. 그러면 허리가 꺾이니까 여기를 펴주는 거예요. 고관절. 그래서 무릎을 가능한 한 가운데로 닿게. 예. 자, 자극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이게 많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만. 바꿔보세요, 이제. 바닥에 치면 나가요. 자, 반대편. 정확히 무릎 한 가운데를 대고
옆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발은 가능한 좀 밖으로 더 꺼내세요. 예. 자, 무릎을 정확히 다 했어요. 무릎.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체중을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여기다 실으라고. 옳지. 예. 자, 이렇게. 예. 자, 쭉쭉 낮춰보세요. 예. 쭉쭉 낮추세요. 아까하고 차이 나죠? 네. 자, 그만 돌아오시고. 자, 더 안 되는 쪽 다시 뒤로 뺍니다. 자, 여러분, 요 동작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요렇게. 자, 내쉬면서 쭉 뒤로. 그만 돌아오세요. 여러분, 아사나는 딱 두 군데 포인트예요. 고관절과 골반. 이게 자유로우면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앉아서 했지만 여러분이 업무를 보다가 일을 하다가 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가다가 휴게소에 쉬죠? 서서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예. 자, 그거 하고 오늘 마감할게요. 일어서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죠? 예. 다리를, 다리 길이만큼 벌리는데요. 다리 길이가 얼마냐? 여기 장골 있죠? 이 뼈. 네. 이걸 이제 장골이라고 하는데 이것에서 발 뒤꿈치까지가 자기 다리 길이죠. 그래서 그만큼 옆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길이만큼 옆으로 벌려라 그 말이죠. 예, 매트 위에 하세요. 안 미끄러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여기는 정식으로 예, 정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을 어떻게 놓느냐면 약간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뒤꿈치가 약간 밖으로 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딱 놓고요. 자, 두 손을 합장을 해서 쭉 위로 올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왼쪽 발바닥만 들어서 그대로 왼쪽으로 90도로 열어놓으세요. 열어놨죠, 발을? 예. 자, 몸을 왼쪽으로 틀면서 뒤꿈치를 45도로 돌려주세요. 오른쪽을. 그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상체를 뒤로 제껴줍니다. 눈은 손끝을 보세요. 예. 자, 숨을 쭉 내쉬세요. 무릎을 더 구부려 보세요. 그렇죠. 더 구부리세요. 그렇죠. 더. 우리 선생님 더 구부려요. 들어 마시면 무릎 펴시고 그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숨 내쉬면서 쭉 가세요. 몸 틀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예. 잘 안 내려가죠? 상체를 뒤로 제껴야죠. 그렇습니다. 들어 마시며 세우고 아니 이렇게 이제 했으면 회전하고 발 닫고 손 내리고 다리 모으고. 예. 자, 지금 다리를 뒤로 보낸 쪽하고 앞으로 간 쪽하고 아마 감각이 다를 거예요. 네. 그죠? 네. 뒤로 간 쪽이 시원할 겁니다. 네. 예. 이번에는 반대편 하겠습니다. 다시, 자, 합장하시고, 숨 들어 마시고 쭉 뻗어 올리시고. 자, 오른발 열고, 틀고, 그대로, 예, 구부리세요. 눈은 손끝 보고, 자, 왼쪽 대퇴부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합니다. 예. 들어 마시며 세우시고, 한 번만 더 다시 숨 내쉬고요. 들어 마시며 세우시고, 회전해서 바로 발 닫고, 손 내리시고, 다리 모으시고. 땀나. 편히 하세요. 다리 모아서, 발 모아서. 자, 지금 다리 느낌이 어떤가요? 많이 좀 가벼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앉아서 하는 거 아까 업무 보다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응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앉아서도 허리 비틀 수 있죠. 뒤로 돌려서 의자 뒤에 잡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그리고 그거 앉아서 쫙 기지개 껴서 올려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피로를 누적시키지 않고 해소시켜 주는 거죠. 이제 앉으세요. 자, 그대로 자리에 눕겠습니다. 예, 자리에 누워보세요. 예. 편안하게 누우셔요. 아직은 여러분이 호흡을 할 단계는 아니라서, 자, 다리에 힘을 쭉 빼시고요. 자기 겨드랑이에 이게 뭐 탁구공이 하나 들어가 있다, 혹은 달걀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팔을 조금 벌려놓으라 그 말이죠. 예, 손등이 바닥에. 자, 눈을 가볍게 감아 놓으세요. 자, 다리도 약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리 힘을 쭉 빼서 발이 넘어가도록, 바깥으로 넘어가도록 힘을 주지 마세요, 다리. 자, 이제 눈은 감습니다. 의식을 자기 코끝에 모아서 자기 숨이 들고 나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자, 이제 의식을 왼쪽 발가락 끝에 모아 놓습니다. 왼쪽 발가락 끝에 엄지에서 새끼발가락까지. 자, 왼쪽 발가락 힘을 쭉 빼세요.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툭 놓으세요. 힘을 쭉 빼줍니다. 자, 왼쪽 발목과 그리고 종아리, 무릎과 오금, 의식을 집중해서 힘을 쭉 빼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 왼쪽 골반과 고관절의 의식을 모아서 힘을 쭉 빼세요. 자, 왼쪽 다리 전체에 힘을 쭉 빼주십시오. 다리가 편안하도록 합니다. 자, 왼쪽 다리가 편안해짐을 느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발가락의 의식을 모아서 긴장을 이완시켜 놓습니다. 힘을 쭉 빼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 종아리, 오른쪽 무릎과 오금, 의식을 모아서 긴장을 이완시켜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과 고관절의 의식을 모아서 긴장을 이완시켜 놓으십시오. 자, 오른쪽 다리 전체에 힘을 쭉 빼주십시오. 자, 오른쪽 다리도 편안해짐을 느끼십시오. 자, 이번에는 아랫배 의식을 모아 아랫배 힘을 쭉 뺍니다. 이번에는 가슴을 툭 내려놓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늘 가슴이 긴장되어 있는데 그냥 툭 떨어뜨린다 싶게 그냥 내려놓습니다. 자, 가슴에서부터 아랫배가 편안해짐을 느끼십시오. 이번에는 허리의 의식을 모아서 긴장을 이완시키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등의 의식을 모아서 긴장을 이완시키십시오. 자, 허리와 등이 편안해지도록 하십시오. 자, 허리와 등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손가락 끝에 의식을 모아서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손목, 왼쪽 팔꿈치, 왼쪽 어깨의 긴장을 이완시켜 놓으십시오. 자, 왼쪽 팔 전체가 편안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손가락의 의식을 모아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오른쪽 손목,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의 긴장을 이완시켜 놓습니다. 자, 오른쪽 팔 전체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의식을 모아서 눈의 긴장을 이완시켜 놓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하세요. 눈을 가볍게 감아 놓으되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눈꺼풀이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마음을 툭 내려놓으세요. 자, 그래서 눈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부드럽게 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마와 미간의 의식을 모아서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자, 미간의 힘을 쭉 빼시고요. 자,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마, 미간, 양눈, 그리고 목, 어깨, 그리고 양팔, 그리고 등과 허리, 가슴과 아랫배, 그리고 양쪽 골반과 양쪽 다리, 발가락 끝까지 온몸 전체가 완전히 이완되어서 편안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완전히 이완되어서 완전히 긴장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내 안에 평화로움이 가득히 넘쳐남을 느끼십시오. 신선한 생명력이 우주의 에너지가 내 몸 안으로 가득히 넘침을 느낍니다. 내 몸이 평화로워짐을 느끼십시오. 마음도 고요해짐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온몸으로 넘쳐남을 느낍니다. 깊은 숲속에 갔을 때 그 신선한 기운을 느껴보듯이 내 몸 안에서 그 신선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감을 느낍니다. 자, 이제 의식을 다시 코에 모아서 깊게 몇 차례 심호흡을 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요. 옆으로 해서 조용히 일어나 앉습니다.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나시지 말고 옆으로. 예. 등은 휘어지고, 그 등이 휘어지면 어떻게 되냐? 소화 잘 안 되고요. 심리적 불안이 있고요. 짜증 잘 내고요. 신경질적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서 일반인데 요즘에는요, 양반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 아세요? 남자들이 가부좌를 못 앉아요. 이게 앉으면 무릎이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앉아, 이러고. 그래서 식당에 가도 의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조금 비싼 데 가면 뭐예요? 밑에 푹 빠진 데. 거기 가서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앉지를 못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만큼 고관절과 골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퇴행됐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몸은 노령화가 굉장히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고관절과 골반이 자유로워지면 피로를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까 이제 서서 하는 거, 여기 푸는 거 했잖아요. 앉아서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허리 비틀고 이런 것들 앉아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은 동작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꾸 응용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때. 예, 그렇게 하면 아주 많은 그 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알아차리기 시작을 해야 돼. 아, 내가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좀 고통스러운 건 거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아차려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거를 치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